2170년 10월 1일 그림에 겹쳐진 숫자가 떴어. 우리는 왜 이곳에 왔는가? 글씨가 깜빡했어. 올리브 뒤에 펼쳐진 풍경이 마구 일그러지며 변하기 시작했어. 그곳은 아주 먼 곳. 여기에는 없는 세계처럼 보였어. 올리브는 어떤 기록을 남기듯 손목에 맨 기계 가까이 입을 가져가 담담하게 말하기 시작했어. 릴리는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 도시를 만들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1년 전의 일이다. 올리브가 처음 도착한 곳은 사막 한가운데였다. 이동선에 내장된 프로그램은 동부로는 접근할 수 없다라는 말을만 한참이나 반복하더니 결국 서부 항무지로 배를 쳐박았다. 이동선은 작동도 하지 않는 색덩이가 되었다. 충전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올리브는 겨우 통역 모듈과 사전을 건져냈다. 문지기의 말대로였다. 무작정 지구로 향한 건 너무 무모한 행동이었다. 마을의 진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릴리의 과거에 대해 알아내겠다는 포부만으로는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지구에 도착한 첫날부터 올리브를 잠식했다. 한참 걸어서 겨우 모하비 사막의 유일한 도시 이타사를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진실에 관해 알아내기는커녕 일주일 만에 굶어 죽었을지도 모른다. 머무를 숙소를 잡는 일조차도 쉽지 않았다. 사람들은 올리브가 길거리 쓰레기라도 되는 것처럼 대했다. 도시에 도착한 지 4일째. 마침내 올리브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지구와 마을에 관한 단서를 찾기 위해 도시 곳곳을 살피다가 통역 모듈이 제 일을 못한다는 사실에 절망하게 됐을 무렵 어떤 노인이 말을 걸어온 것이다. 아가씨, 그 얼굴은 어떻게 된 거요? 네? 노인은 마을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눈빛으로 올리브를 보고 있었다. 위협하는 기색은 아니었지만 올리브는 그의 시선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아마 올리브의 얼굴에 있는 얼룩에 대해 묻는 것 같았다. 올리브는 살짝 웃어 보인 다음 말했다. 아,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랬어요. 안타깝군. 왜 안타까우신가요? 올리브의 질문에 노인은 더욱 동정하는 듯한 얼굴을 냈다. 시술을 받지 않았소? 태생시술 말이오. 그 정도의 큰 결함이라면 스크리닝에 분명히 잡혔을 텐데. 올리브는 통역 모듈이 작동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노인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태생시술이 뭔데요? 노인은 안쓰럽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아휴, 미안하네. 괜한 말을 했어. 이 타사에서의 삶이 쉽지는 않을 걸세. 어쩌다 젊은 아가씨의 얼굴이 그렇게 되었는지. 올리브는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잘 설명할 수가 없었다. 마을에서는 해본 적 없는 경험이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을 확인한 셈이었다. 지구의 사람들은 올리브를 무언가 다르게 본다는 것, 그리고 올리브의 얼굴에 자리 잡은 커다란 얼룩이 그 이유 중 하나라는 것. 밤이 되면 올리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술집으로 향했다. 마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농담들이 오가는 장소였다. 그곳에서 올리브는 대화를 나누는 이들 사이에 슬쩍 끼어들어 릴리를 아느냐고 묻곤 했다. 반응은 대부분. 릴리? 내가 아는 릴리가 20명인데 그중 누구를 말하는 거야? 하고 시큰둥하거나 아예 무관심했다. 릴리는 지구에서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고 사람들은 올리브가 약간 정신이 돌아버린 여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세 번째로 옮긴 가게에서 올리브는 데이피를 만났다. 나! 네가 찾는 릴리를 알아. 델피의 입에서 나온 예상하지 못한 말에 올리브는 당황했다. 어떻게? 글쎄, 멍청한 서부놈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교육을 제대로 받았거든. 대학을 나온 놈들이라면 그 사람을 모를 수가 없고. 하지만 내가 정말로 그 릴리 다우드나를 찾는 줄은 몰랐어. 우리는 보통 디엔이라고 부르니까. 올리브는 릴리의 성이 다우드나라는 것을 몰랐다. 하지만 이 순간은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델피가 말하는 릴리는 올리브가 찾고 있던 릴리다. 델피가 물었다. 릴리 다우드나와는 무슨 관계야? 올리브는 문지기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움직이는 지구에서 절대로 릴리와 올리브의 관계를 그대로 털어놓지 말라고 했다. 아, 그냥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조사하는 거야. 잘 아는 사이는 아니고. 델피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말해서 소용없어, 올리브. 그 릴리에게도 너와 똑같은 흉터가 얼굴에 있었다지. 올리브의 표정이 굳었다. 델피는 올리브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아니, 얼굴의 흉터를 보고 있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방금 릴리 다우드나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확신했지. 혹시 다우드나가 내 조상이야? 고조할머니보다도 더 되었겠군. 한 번도 실제로 만난 적은 없겠지만. 아니, 나는 대답하려다가 올리브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 그래서 대신 물었다. 왜 릴리가 그렇게 오래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난 바보가 아니야. 델피는 어깨를 으쓱했다. 릴리 다우드나는 100년도 전의 사람이야. 그리고 바로 그녀가 이 악몽 같은 세계를 만들었지. 릴리 다우드나는 얼굴에 흉측한 얼룩을 가지고 태어나도 질병이 있어도 팔 하나가 없어도 불행하지 않은 세계를 찾아내고 싶었을 것이다. 바로 그런 세계를 나에게, 그녀 자신의 분신에게 주고 싶었을 것이다. 아름답고 뛰어난 지성을 가진 신인류가 아니라 서로를 밟고 그 위에 서지 않는 신인류를 만들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 아이들로만 구성된 세계를 만들고 싶었을 것이다. 지구 밖의 마을이 존재하는 것은 그녀의 연구가 성공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내가 마을에 살았을 때 나는 사람들이 나의 얼룩에 관해 무엇라고 흉보는 것을 단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다. 나는 나의 독특한 얼룩이 자랑스럽기까지 했다. 마을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결점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래서 때로 어떤 결점들은 결점으로도 여겨지지 않았다. 마을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결코 배제하지 않았다. 하나, 둘, 감사합니다.